안녕하십니까. 에, 제가 왜 계속 벚꽃만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시고, 그래서 오늘의 얼굴도 좀 같이 또 보여드리고 경과도 보여드리고, 그래도 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때문에 뭐 집에서 직경 회사에서 뭐 차로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제 목표가 매일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조깅하는 겁니다. 여기 한 바퀴 쭉 돌면은 이게 한 4, 5km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이렇게 해서 쭉 조깅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매일매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벚꽃 이번에 만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또 여기 와 있습니다. 차 아니라 오늘 좀 조용하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한마디로 비타민C 메가도스 지금 3주 가까이 됐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왼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낫고 있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15,000 그러니까 15,000 하루에 15,000 5,000 밥 먹으면서 밀리그램 15g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2만, 그러니까 20g 정도를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메가도스요법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은, 메가도스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복용을 하는 요법이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복용량이라는 것은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람에 따라 다 틀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먹어도 무슨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몸에 이상이 없고, 저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지금 섰기 때문에 뭐 2만 3만까지도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실제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맥 주사로. 그 정맥 주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뭐 최소가 15g, 많게는 100g. 100g이면 10만 mg입니다. 1000mg가 알약이 100개죠. 그 더군다나 혈액 속에다 직접 넣게 그 주사를 하게 되면 그 흡수가 10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가 허용이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먹어서도 10만 ml를 먹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미국 FDA든 식약청이든 일본의 후생노동성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1인 성인 남성 복용 권장량이 약 75mg에서 100mg.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뭐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메가도스를 알벤다조를 그만두고 중단하고 메가도스를 6,000원을 시작해서 지금 15,000, 2만을 지금 3주차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아토피 환자로서, 다른 건 다 접어두고서라도 아토피 환자로서 가장 제가 오래전부터 의사한테 듣고 스스로 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 집요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신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신 피질 호르몬. 자, 그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부신이라는 기관이 그만큼 호르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장을 하는, 컨트롤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콩팥 위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게 다 분비가 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 분비 기관입니다.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뇌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어요. 그 양이
혈중 농도의 약 200배라고 합니다. 200배. 왜 그렇게 많이 비타민 C가 필요하느냐? 그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비타민 C가. 근데 그 비타민 C를 사람은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못 만들어내는 비타민 C가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부신이 그렇게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기능이 약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 어쨌든 아토피 환자들은 대부분이 부신의 기능이 약화가 돼 있으니까 아예 기능을 못하는 저 같은 아예 기능을 못하는 중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비타민 C를 불과 3주 만에 복용하면서 이게 피부가 뭔가 새살이 올라오고 이런 느낌 보습이 되고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부신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해봐야 돼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6개월. 아마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할 것 같아요.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 100%가 없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해드리지만은 그래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15,000보를 계속 걷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도 계속 산보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특히 지금 아이들 아토피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데 사실 지금 알벤다조로 구충제를 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떻게든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토피는 낫지가 않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병이니까 그러니까 아토피를 둔 부모님들은 또 고민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지식을 쌓으세요. 지식. 특히 이제 서울의과대학의 그 이왕재 교수라는 분이 30년 가까이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또 서울의과대학의 전 세계에서도 아마 가장 독보적으로 그 실험실, 동물 실험실이지만은 비타민 C에 대한 그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그 지식을 습득하시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아마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 몸의 느낌을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떤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지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동영상 강의 뭐 몇 개만 봐도 엄청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게 되면 뭐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워낙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분만큼의 비타민 C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일본에도 야나기사와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비타민 C에 대한 박사가 있는데 그분보다도 이왕재 박사 이왕재 그 교수라는 분이 더 지금 해외에서는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엄청난 논문을 쓰고 오직하면은 그 콧대 높은 네덜란드 스프링거라는 출판사가 비타민 C에 대한 논쟁을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비타민 C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켜줄 사람을 이황재 교수라고 아예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써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영문으로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배포가 누구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참 이상한 게 왜 그렇게 이 서양 의학,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진 않아요. 물론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사람에 대한 뭐그 개별 임상이라고 하죠. 암에 대한 임상, 뭐 아토피에 대한 임상, 백혈병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개별 임상이라는 거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은 기본 1,000억 정도가 들거든요. 1,000억? 그거를 일개 개인 교수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돈이 안 되는데. 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찾으려면 스스로가 노력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정보는 너무나 넘쳐나고, 저는 아토피를 낫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진짜 지금까지 찾고자 했어요. 안 나서니까 뭘 해도 죽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뭐 실험 쥐가 마루타가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알벤다졸도 했었던 거고. 근데 이번에 비타민 C도 이제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유를 하는 이유는 같이 많은 체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 데이터로서 또는 커뮤니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수백만 수천만 명인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통스럽지만은 특히 아이들, 제가 동영상 알벤다졸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걱정들 하시고 하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의 일종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그게 커먼 콜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또 종류하고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는 자체 뭐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같은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되고 뭐 그런 변종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하지만 누구나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하면 이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결국 면역력을 키우고,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그렇게 뭐 폐렴까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않는 것이, 그게 지금 사실적인 데이터인데, 자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감염돼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무슨 백신을 개발하고 뭐 결국 1년 후에 나온다. 지금 뭐 트럼프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뭐 치료가 되니, 계속 그런 사실적인 어떤 그 얘기가 아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세상 정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실을 찾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이황재 교수라는 사람은 진짜 자기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짜 이걸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고, 그렇게 데이터로서 과학적인 증거로서 알리고 있구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체험하면서 계속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쥐 실험이 있었거든요. 실험 쥐. 원래 동물들은 다 비타민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쥐의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하는 쥐,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쥐, 그리고 비타민 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 C를 물에 녹여가지고 계속 먹인 쥐, 이렇게 세 부류의 군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 결과, 유전자 조절로 비타민 C를 못 만든 쥐는 다 죽고 나머지 두 군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건강하게. 그거 어떻게? 홍콩 독감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높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한 4~5배 높습니다. 그 엄청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부를 해보니까 역시 비타민 C랑 관련된 두 부류의 균은 폐가 정상적으로 감염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내게 한 G는 폐가 완전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뭐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까지 하려면은 말씀드렸듯이 스폰서가 있고 뭐 수백억, 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니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데이터로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저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은 감기 안 걸리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그쵸? 누구나. 그러나 실제로 완벽하게 몸을 예방하고 실제로 감염됐을 때 치료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몰랐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역시 메가도스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본 결과, 아토피도 그렇고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자기 몸을 보호하고, 설사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가볍게, 진짜 가벼운 감기로서 그냥 지나가고, 저는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또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고 뭐 저는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그럼 한 3만이고 5만이고 뭐 정맥 주사고 한번 제가 맞아보게. 그래서 저는 거의 마스크도 지금 안 하고 다니는데, 마스크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왜냐면 굉장히 가렵지 않습니까? 아토피 환자들은. 물론 이제 지금 비타민C를 먹으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막 습기 차고 이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마스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벚꽃 지금 끝물에 또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또 이번에는 제 상황까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니까 잘 또 참고하셔가지고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서 사실 운동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근데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봉쇄한 도시도 많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 봉쇄한 도시에서 이 가정 폭력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이거 스트레스로 많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더 면역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또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C라는 역할이 사실 여러분들, 제가 메가도스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제 피부가 바뀌고 있어요. 나중에는 뭐 제가 더 자세하게 또 지금 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알벤다졸로 해서 다시 그냥 거의 처음으로 돌아갔었는데, 이거 아주 가벼운 제가 흥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까운 곳에 지금 비타민C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일본도 제가 워낙 지금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말을 또 듣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제 얘기를 잘 듣거든요. 왜냐면 노인분들도 많고, 여기도 지금 비타민C를 엄청 사가지고 제가 가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알리고 있어요.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중국은 또 살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돼 있고, 한국은 한 두세 배 가격이 올라갔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 지식을 잘 쌓으시고 여러분들 또 힘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좋은 또 벚꽃 같이 감상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잘 마감하시라고 전달해 드리니까, 오늘도 화이팅! 또 내일도 화이팅! 오른손도 조만간에 깨끗해진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